네, 일부 주제입니다. 반도체 2분기 실적에 대한 바닥 전망. 네, 최근에 반도체 호황이 좀 바닥을 다졌다는 이야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반도체 종목들 투톱을 위주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고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최근에 이제 뭐 감사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메모리 재고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제 괜찮아지려나 봐요. 근데 이 최근에 와서 막 바닥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이게 산업하고 이제 주식시장을 좀 달리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IT 업종 얘기할 때 항상 모건 스탠리를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네. 작년 이제 10월 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월 초인데 이게 10월 초에 공개가 됐는데 그 모건 스탠리에 빙하기가 끝나간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30일 날 최저가가 51,800원이거든요. 51,800원인데 그 이후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계속 우상향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그때 이미 삼성전자는 물론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그때부터 51,800원에서 지금 68,600원이니까 한 20%, 30% 네. 정도 아니다. 이게 한 40% 잡아드릴 것 같네요. 한 40% 정도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언제 이렇게 삼성전자 올라왔지? 라는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은 그 올해 1월 달, 네. 그러니까 올해 1월 3일 날 최저가가 73,100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오늘 주가 98,200원을 대입해 보게 되면은 요것도 한 30%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에 와서 바닥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대형 IT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미 바닥을 이미 잡고 네.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조금 높여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기존에 나와 있는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게 호평을 좀 해놨더라고요. 네. 뭐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조 7천억 정도 일단 예상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4분기에는 5조 900억 정도 예상을 하게 되면서 1분기, 2분기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삼성전자가 나빴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상향 네.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 업황 바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도 감산에 동참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1분기 컨퍼런스 콜이 끝이고 난 다음에.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차세대 DRAM 제품인 DDR5가 아니라 DDR,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안 팔 제품이고 어찌 보면은 안 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제품이거든요. DDR4에 대한 어떤 감산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굳이 짚냐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어찌 보면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재고 이슈 같은 경우도 DDR4는 지나간 얘기가 될 거고 앞으로는 DDR5 쪽으로 계속 주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마이크론이 최근에 메모리 가격에 대한 인하를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중단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4월 달 이후에는 이제 그러니까 5월 달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5월 달 같은 경우는 4월 달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제 낸드 주문을 받는 것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감산도 하고 가격 인하 결정도 중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참고사항 말씀이지만은 최근에 DDR5 같은 경우는 5월 3일 이후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4달러 4.1달러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현물 가격과 고정 가격인데 지금 파란색 선이 현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이제 회색으로 그어진 선 이게 고정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물 가격이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그러네요. 움직이는데 네. 현물 가격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좀 우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바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업적인 측면의 바닥은 현재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주가는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모건 스탠리 얘기를 다시 좀 꺼내자면은 참 개인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외국인들의 정보력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리포터가 나왔을 때도 뭐 타 방송 가서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했었는데 이게 결국엔 공급과잉해서 요게 이제 바닥에 대한 근거를 모건스탠리가 제시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탑픽으로 제시했던 종목들이 TSMC,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네. 그때 당시에는 LG 디스플레이 왜 탑픽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최근에 올리드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것들이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뭐 그때 리포트가 인정하기 싫지만은 어쨌든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참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거를 미래지향적으로 볼 것인가, 네.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아니야라고 볼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이제 자료나 리포트가 나왔을 네네. 때 그걸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또 도움을 얻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좋지 않을 때 그래도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AI 반도체라고 좀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항상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난세 영웅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지난 코로나 그 전국 때도 보시면은 예상치 못하게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당시 반도체 업황이 괜찮았거든요. 네. 2023년이 되게 되면서 예상했을까요? 챗GPT가 유행이 될 거라는 거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대에 좀 우스갯소리를 드렸잖아요. 난세 영웅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그 챗GPT, AI가 어찌 보면은 난세 영웅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와 관련돼서 차세대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HBM D램이잖아요. HBM D램 같은 경우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DDR5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인텔이 하반기에 메모리 세대 교체에 대해서 협업을 강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인텔 쪽으로 호환성 검증을 받지는 않았어요. SK 하이닉스가 호환성 검증을 완료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MD 쪽과는 호환성 검증이 완료가 됐는데, 아마 하반기에 협력을 강화를 한다라 보니까 이번에 12나노급에서 이제 새로운 D램을 또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개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호환성 검증을 거치게 되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텔 쪽으로 공급을 하게 되고, 인텔은 또 이 DDR5를 받아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사파이어 레피즈, 그리고 네. 올해 말 같은 경우에 또 에메랄드 레피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서버용 CPU가 계속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수혜를 이제 앞으로 반도체 업체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 그리고 뭐 차세대 컴퓨팅이라든지 AI 쪽으로 이제 공급처를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좋은 이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서버 같은 경우도 이제 DDR5 구매 문의가 이제 8월 때부터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삼성전자 또 9만 원 또 목표 주가 상위 조정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10만 전자 얘기 나오다가. 네, 10만 전자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2개 증권사 평균 이제 삼성전자의 그 목표 주가가 81,7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98,000원이기 때문에 아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이 확실히 좀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반도체에 대한 상황들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이슈도 많고요. 이미 뭐 주가에 반영됐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팀장님 종목별로 좀 넘어가서 그럼 지금은 반도체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은 대장주는 당연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네. 반도체는 항상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삼성전자 좋아, 하이닉스 좋아, 짬뽕이 좋아, 짜장이 좋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하이닉스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DDR5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AI 반도체 뭐 GPU 얘기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뭐 HBM D램 같은 경우도 조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SK 하이닉스가 한 발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이제 앞으로 사파이어 레피즈 같은 경우는 이미 호환성 검증을 받았다는 얘기를 방금 네.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올해 말 같은 경우에는 뭐 에메랄드 레피즈가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나이트 레피즈, 이게 CPU 이름이 좀 다단계 직급 비스무하게 이렇게 좀 짓는 경향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에메랄드, 사파이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차세대 제품들이 계속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DDR5 기반의 멀티플렉서 MCR, DIMM 이런 것들이 나올 예정인데 네.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DDR5, MCR, DIMM 샘플 개발에
작년 12월 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용 DRAM 인증을 세계 최초로 인텔 쪽으로 인증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지금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앞서 나간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HBM DRAM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GPU, 4세대 GPU 같은 경우도 그 H100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4세대 HBM이 들어가는데 하이닉스가 또 HBM DRAM 같은 경우 점유율이 또 70%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제 12나노급에서 이제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HBM DRAM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본격 양산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CXL 잠시만 CXL이 맞나? 아까 생각이 나는데 CXL 기반의 또 SSD 또 하반기에도 삼성전자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하이닉스가 앞서간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 대비 또 서버용 DRAM 비중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0%인데 또 하이닉스는 또 40%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또 하이닉스 볼 수밖에 없다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종목을 보실 때 우리가 종목 이슈, 업종 이슈, 시장 이슈를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시장 이슈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고 삼성전자 이슈가 좀 사라지게 된다면 업종 이슈를 봐야 되는데, 업종 이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탄력은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선택하게 된다면은 하이닉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방 업체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결론을 좀 내고 싶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보통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사이클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좀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여력이 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있잖아요. 대응 가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73,000원에서 98,000원까지 올라온 것을 감안해서 목표 주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11만 원 부분까지 일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봅니다. 네. 보고 그 부분에서 이 또 전반적인 어떤 반도체 업황 분위기를 보고 주가 상승을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적당히 수익 실현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98,000원 대비 11만 원은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입니다. 네. 지금 정도 가격 하게 되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최근만 보더라도 85,000원부터 11만 원까지 보게 된다면 그래도 20%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SK 하이닉스를 좀 더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41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241선이 장기 이평선이잖아요. 이 장기 이평선은 아시다시피 장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SK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241선, 지금 보시면 최근까지도 4월 11일 그리고 5월 1일까지도 계속 저항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렇죠. 근데 최근에 강하게 돌파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추세를 회복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기 추세를 회복시키게 되면은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갑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7년 같은 경우도 2020년이네요. 죄송합니다. 2020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41선 회복시키고 주가 강하게 갔고요. 그리고 그렇네요. 제가 2017년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에 2019년도 같은 경우도 241선을 회복시키게 되면서 주가가 강한 탄력이 나오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2010년 7월 달부터 추세가 제 말이 좀 씹히네요. 추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기술적으로 보실 때 241선만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241선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 241평선을 돌파했는지 지금 돌파를 했으니까요. 좀 장기적인 추세와 연결시켜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이즈를 조금 줄여봐서 좀 다른 반도체 종목 어떤 거 보세요? 다른 반도체 쪽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되게 저번에도 한번 종목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는 이제 SFA 반도체 그리고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 좀 지난해 말씀을 드렸는데 SFA 반도체도 저번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오늘 TLB하고 마이크로 2나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후공정을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안 1공장, 2공장 여기에서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재 1공장이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소위 말하는 세계 전방업체 네. 후공정을 다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SK 반도체를 봐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약간 새끼치기를 하자면은 이제 하나 마이크론, 요거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또 후공정을 턴기 방식으로 수주를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를 좀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1공장에서 메모리 후공정을 담당을 하고 있고 2공장이 비메모리 후공정을 할 건데, 삼성전자가 당연히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도 SFA 반도체 맡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14개 산업단지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 천안 같은 경우도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천안에 기반을 두고 있는 SFA 반도체가 수혜가 일단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FA 반도체를 특히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은 3월달 같은 경우 3월 16일 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반도체 장비 부품주의 상당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뭐 최저가 기준이긴 하지만 4,000원 부근에서 6,300원까지 최고가를 찍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이때 당시 50%가량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게 되고 또 수혜주로 부각이 되게 된다면은 또 당연히 SFA 반도체가 또 주가가 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먼저 SFA 반도체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1+1 하게 되면은 코아시아 어느 종목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대형 고객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찾고 계신다면 SFA 반도체나 잠깐 언급된 코아시아까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에서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 골라주세요. 픽 종목은 이제 TLB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요것도 두 개를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 투나노하고 마이크로 투나노 TLB요. 네, 하고 TLB 두 개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어쨌든 이슈 관련주였고 대장을 SK 하이닉스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 투나노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TLB 먼저 말씀드릴게요. TLB가 일단은 그 하이엔드용 그 메모리 모듈 PCB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R5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약방의 감소처럼 TLB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모듈형 그러니까 D램용 모듈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데, DDR5 같은 경우는 앞으로 DDR5용 모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매출이 30%까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DDR5 생산 늘리게 된다라면은 이 TLB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상증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요게 이제 작년 11월 달에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근데 무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주익수가 이제 한 900만 주, 980만 주 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어찌 보면 DDR5 이슈가 좀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무상증자 이슈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어쨌든 주가가 이 DDR5에 대한 호재 반영이 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투나노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는 반도체형 이 프로브 카드를 현재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낸드 플래시형 프로브 카드 그 매출 비중이 94%인가 되는데, 이 제품들이 거의 SK 하이닉스의 몰빵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형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95%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반도체 전공정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전기 신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진지 테스트를 하는 장비가 부품이 프로브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 카드를 만들고 있는 이 마이크로 투나노 같은 경우도 어쨌든 SK 하이닉스 수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새 종목을 준비했었는데, 여기서 플러스 1 해가지고 마이크로 투나노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팀장님이 골라주신 종목들 SK 하이닉스, SFA 반도체, 코아시아, TLB 그리고 마이크로 투나노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반도체 투자하실 분들은 관련 종목들 오늘 또 조금씩 밀리고 있으니까 기회를 삼으셔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